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만 그보다 먼저 이번 정시 컨설팅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시 지원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정시 컨설팅 상담 준비를 하면서 1순위로 확인하는 것이 이투스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특히 이투스에서 제공하는 내성적 분석이라는 데이터는 너무나 훌륭해서 다른 회사가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전체 대학과 학과를 동시에 검색하고 비교하는 데는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당연한 이야기긴 하겠지만 같은 점수로 좀 더 좋은 대학을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정값을 검색해서 후보군 대학을 선별한다기보다는 전체 대학과 학과를 동시에 보고서 비교, 분석해서 선별하는 걸 대단히 선호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투스 내성적 분석 파악 후에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성마임의 사이트가 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정식 컨설팅 할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으면 하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성적 분석 데이터가 이투스만큼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대학과 학과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데 세 가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상담할 때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 비주얼 그래프라는 기능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비주얼 그래프를 딱 보시면 내 성적과 관련돼서 대학교의 합격 예측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 비주얼 그래프를 활용하게 되면 가군, 나군, 다군에서 군별로 어느 대학과 학과를 골라서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마별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투스에서는 우리 상세 검색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아쉽게도 인기 있는 학과 한 4-5개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의치, 한수, 간호, 그리고 초등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성마이맹의 테마별 검색은 좀 더 다양한 분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치, 한수 외 다른 대학의 전체 학교를 다 보고서 비교하고 싶다. 그렇다면 테마별 검색을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효율적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학생의 데이터를 같이 비교하면서 대성마임에게 장점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대성마임으로부터 협찬 제공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학생으로부터 정확한 동의를 얻고 촬영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지난번 그 학생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도 확인을 했었지만 이투스의 내성적 분석의 페이지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이 학생은 백분위로 지표를 활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점자 학생과 비교했을 때 지금 보는 것처럼 수학이 다소 불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나시나요? 분명히 이 학생은 백분위가 유리하기 때문에 안전과 모범 지원 후보 대학을 선정할 때 이걸 참고하면 좋지만 그러나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은 그 지표가 아니라 다른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양대와 한림대 의예과에 대한 예시를 같이 보았을 거예요. 이번에도 대성마이맥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이트 활용법과 그리고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기능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성마이맥을 결제를 하시고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을 입력하시면 지금과 같은 창이 뜰 겁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성적 분석에 특히 수능 파트를 눌러보시면 지금처럼 정보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셨던 이투스의 내성적 분석과는 좀 차이가 크죠? 물론 뒤에 리포트라는 것, 즉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지정해서 입력한 다음에 합격 예측을 하고 리포트라는 걸 출력하면 거기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이지만 보면 약간 빈약하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내성적 분석은 이투스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처럼 과목 조합을 어떻게 잡았을 때 이 학생이 유리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학생의 데이터 기억이 나시나요? 수학이 조금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됐는지 여기서도 부경탑만 잡으면 이 학생이 가장 유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고득점 학생이 수학을 뺀 학교를 지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원 가능한 대학을 보시면 그래서 그런지 지원 대학이 뜨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 학생도 국수영탐을 발행하는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될 건데 뭐 어쨌든 색깔이 변해서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대학이 뜨는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신 여러분 입장에서는 참 부러우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대학이 보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역별 분석도 마찬가지 그렇게 뭐 훌륭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렇게는 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성마이맥을 정말로 활용을 많이 하는 이유는 지금 보는 것처럼 비주얼 그래프라는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이 페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가지 파트가 또 따로 이렇게 네 가지 파트가 분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전체로 하면 전국 단위로 되니까 너무 범위가 커지니까 죄송하지만 서울로 국한시켜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과목 조합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말 그대로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발을 움직여 보시면 색깔이 변하신 게 보이나요? 그럼 여기 참조하시면 되겠죠. 이 주황색이 가군 대학이었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계열이 나군 대학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진빨간 계열이 다군 계열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나 다군의 모든 대학을 효율적으로 비교 분석하기에 사실상 대단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대학은 대략적 정보이기 때문에 밑으로 보시면 그 대학과 관련된 세부 정보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을 빼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만 이 학생은 실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 만약 여러분들이 뭐 수학을 망쳤다 또는 탐구를 망쳤다 그렇다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과목의 조합을 다르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본인한테 유리한 걸 클릭하시면 뜨긴 할 건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대학이 뜨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확인이 되셨으니까 요 파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는 이 주황색 선이 내 점수, 즉 나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직관적으로 벌써 확인이 되시죠? 이 선 밑으로 있는 이 대학들은 다 합격한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학생이 고득점이어서 보이지는 않기는 합니다만 이 선 위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여기를 지원하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가군에선 내가 이런 대학을 합격할 수 있구나 또 나군에서는 이런 대학을 합격할 수 있구나 그리고 다군에서는 이런 대학을 합격할 수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지금처럼 서울대가 비록 이 선 밑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경희대도 이 선 밑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정밀하게 그래프를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서울대만 보더라도 우리 한번 바로 밑에 보도록 할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산출 불가라고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과탐 2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예 불가가 돼 있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 경희대를 한번 클릭해서 볼 거예요, 여러분들. 경희대를 클릭해서 보면 물론 이 사각형이 전체 다 밑으로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에 한해서는 불안하다라고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저희만 학생 한 명당처럼 진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그래프로 들어가서 적정 대학 후보를 추린 다음에 대학을 클릭한 다음에 다 확인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는 인원수랑 합격 가능 지표를 다 확인하는데 이렇게 미련하게 검색하면 검색할수록 훨씬 더 좋은 대학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 살펴봤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와이드 모니터다 그러면 조금 더 옆으로 쭉 늘린다면 보다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서울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고요. 그리고 밑에 파트를 볼 건데 지금으로서 밑에 파트를 보게 돼서 하게 되면 세부 내용과 과가 모두 담겨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에 있는 걸 보시고 대학교 후보를 결정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까 경희대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 밑에 있는 데이터 값도 제가 보기엔 한눈에 너무 보기 편하게 편집이 되어 있어서 진짜 활용을 많이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 인원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반영 조합 과목이 나와 있고 활용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뭐 아까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학생은 100분위로 활용하는 게 더 좋았었죠. 근데 점수 자체가 고득점이니까 경희대는 의예 빼고 다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가 반영이 안 되면 지금처럼 미반영이라 나와 있을 거고 수능 점수, 그 다음에 합격생 산정 예측 점수하고 본인 점수 그리고 환산 점수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점수값이 나올 거고 그리고 안정 불안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보게끔 데이터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를 보시면 알 텐데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나군은 0, 다군은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 경희대는 나군하고 다군에서는 모집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럼 한번 성균관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가군에 5개, 나군에 5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분할 모집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군에서는 소위 말해서 성균관대가 밀어주는 과들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나군이 그렇다고 뭐 나쁜 과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인기 있는 과는 가군에 있고 나군에도 분할 모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가군에 공학계열을 지원을 하고 나군의 연세대를 판단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 나의 목표 대학을 클릭하시면 그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우리 나군을 한번 또 가볼까요? 우리 인기가 많은 고대하고 연대를 같이 보시면 고대도 마찬가지 클릭을 하시면 고대는 나군에서만 뽑는다는 걸 눈에 보이시죠? 인원수가 나옵니다. 여기 괄호를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실 수 있겠는데 이 괄호는 나중에 수시에서 인원수를 다 채우지 못해서 2월된 학생 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일 이후에 발표가 다 나온 후에 대선마님에게 또 이 값을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신문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과목 조합, 그 다음에 한국사하고 영어 반영 방법, 그리고 학생부 반영 여부, 그리고 점수 차이, 그리고 지금처럼 합부를 보여줄 겁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 원칙은 아닙니다. 이건 매 시기마다 달라지게 될 거고요. 이거를 꼭 명심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비주얼 그래프가 너무나 강력한 무기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활용을 잘했으면 하는 페이지고 제가 주로 활용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대학 학과 검색이 있는데 뭐 나는 무조건 무슨 대학만 갈 겁니다. 그럼 여기에 꼭 학교를 치시면 바로 그 밑에 관련 학과가 다 나오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 학과를 하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배치 기준표는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데 테마별 검색은 대단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조건값을 잡아주는 게 있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 학생이 지역적으로 조건을 걸지 않는다. 그럼 전 솔직히 요거는 많이 보진 설정값을 주진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밑에 하나하나 전 일일이 다 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뭐 솔직히 집안 사정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휴식의 기간을 가지실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꼼꼼하게 클릭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학생은 고득점이니까 의예치의 한의에 뭐 이렇게 설정값을 잡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의예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이투스보다는 지금처럼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영학과 볼 거야, 경제학과 볼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나는 교육학과를 볼 거야.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테마별 검색이 이투스보다 훨씬 폭넓기 때문에 훨씬 더 검색의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학생 고득점일 때 지금처럼 보면 의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살짝 보고 세 번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군의 의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까 그 학생은 어느 지표로 활용한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백분위 지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뒤로 가볼게요. 지금처럼 백분위 지표를 반영하는 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합격 예측값에서 안정값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의대 순위 자체, 즉 의대도 순위가 있기 때문에 합격 점수도 순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적 예측값이 높게 잡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같은 값이면 나한테 유리한 대학을 지원하는 게 좋으니까 100분위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유리하게 잡힐 수 있을 겁니다. 또 조심할 건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게 나한테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준 점수 100분위를 반영하지만 경북대 의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 연세대 원주 캠퍼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다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럼 우리 낙원도 한번 같이 볼까요? 낙원도 보시면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100분위 지표로 잡히는 의대는 지금처럼 안정값이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었나요? 한림대를 봤었죠. 근데 한림대는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를 반영해 주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값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눈이 강조하지만 모험대학을 고르거나 안전대학을 고르는데 나한테 유리한 조합을 선정해서 그걸 정해서 고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전체 대학 또는 전체 과를 일일이 클릭해서 검색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요걸 보고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솔직히 아까 이투스보다 보기 훨씬 더 편하시죠? 물론 이투스에도 상세 검색에 의뢰만 따로 볼 수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경영이면 경영, 경제면 경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대학을 지금처럼 다 보기 편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후보군 대학을 출연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해드릴 진학사까지 같이 검색을 하셔서 3개 사이트를 조합하셔서 분별 포트폴리오를 짜신다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세부 페이지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만 해서 살펴볼 건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건양대하고 한림대 의대도 살펴보고 일반과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먼저 일반과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하고 같이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비주얼 그래프로 와서 서울로 검색을 한 다음에 이번에 같이 한번 서강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지표가 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싶으면 지금처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이동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인원, 그 다음에 경쟁률 같은 게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연도별 경쟁률, 충원율, 그리고 성적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또 창이 떠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이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대성마이맥에서 그 활성화를 안 했거나 아니면 대학교 자체가 공개를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대학교 입학처에 가시면 거기에 자료실이라는 게 있을 텐데 거기에 가시면 입결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대학교 입학처에서마저도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원율 같은 게 좀 민감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충원율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뭘 의미할까요? 네, 많이 돌았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그럼 많이 돌았다는 걸 뭘 의미하죠?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충원율을 공개하지 않는 대학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전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딴지 안 걸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이 파트는 진학사가 정리를 너무 잘 해놓았습니다. 진학사에 가서 나중에 보시면 연도별 경쟁률, 충원율 아주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은 또 진학사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마찬가지 이제 활용지표가 나오죠. 표준 점수로 국수는 하고 과탐은 100분이나 하는데 물론 이것도 자기네 자체 환산 점수로 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확인하실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반영 비율을 봐야 되겠죠. 나한테 유리한 대학을 찾아야 될 겁니다. 물론 이 학생은 고득점이기 때문에 논외가 되긴 할 겁니다만 만약에 나는 수학시험을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잘 봤다. 그러면 서강대는 유리한 대학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탐구를 못 본 이과생들도 서강대를 노릴 확률이 높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건 둘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리가를 지원할 경우 가산점이 붙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과 학생들이 서강대 문과로 지원한 경우가 꽤 많았었고 그 합격의 점수를 아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얘기는
이과 학생이 국어는 잘 보고 탐구를 못 봤을 때 수학은 물론 당연히 평균 정도 점수는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서강대 문과 계열로 지원하면 꽤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문과 학생들은 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입시 컨설팅, 입시 설명에서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수학 문과의 표준 점수가 되게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가산점을 적용하고 이과 학생들하고 맞짱을 떠도 손해는 덜 볼 거다, 이렇게 예측한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강대를 국한시켜서 얘기한다면 조금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탐 점수도 좋고 수학도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학생이 서강대를 좀 쓰기는 애매하겠죠. 그죠? 조금 더 높은 대학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 점수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점수가 좀 더 좋은 학생은 어디를 지원을 할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강대를 살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다른 대학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테마별 검색을 가서 교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대는 특히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난리인 대학이 교대일 거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반영 지표도 다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어느 학교는 표준 점수 표백을 보는데 또 상당수 대학은 100분이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 학생 고득점이라서 마찬가지로 또 죄송하지만 적용은 안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 점수가 애매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렇다면 이 투수에서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모험 지원을 교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춘천교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얘는 표준 점수로만 잡는다. 눈에 보이시죠? 물론 당연히 얘도 자체적인 점수를 바꿀 수 있긴 할 건데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1대1대1로 반영을 하죠. 영어는 또 따로 계산을 해야 될 거고요. 근데 또 재수없는 게 수리, 과학고, 과탐은 가산점이 또 5%씩 붙는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한번 학교로 검색을 해볼까요? 자, 이건 좀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묘하죠? 선생님, 이 학생들 고득점에서 의대가 합격권이 있는 학생인데 왜 동국대가 떨어진다고 나올까요? 제가 상담 사례를 얘기를 드리면 이제 학생하고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제 책상 옆에 앉아서 같이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대학의 합격 예측을 확인하려고 지금처럼 학교를 입력하다 엔터를 딱 쳤는데 마이너스 막 60점이 나오고 마이너스 70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학생은 얼굴이 빨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님, 어머님 얼굴이 빨개져서 이 아이를 혼내고 싶은데 제가 있기 때문에 혼내지 못해서 서로가 얼굴 불 켜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기본 정보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한번 내신을 한번 같이 봅시다. 눈치채셨나요? 만점 이런데 이 학생의 점수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되게 성실한 학생이고요. 특목고를 나와서 일반고 점수 데이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용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신 반영 학생부 점수가 빵점으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만점이 100점인데 거의 절반밖에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기본 점수일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동국대는 서류상을 확인 안 해봤었는데 느낌상 기본 점수일 것 같습니다. 빵점인 걸로 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제발 좀 내신 점수 좀 꼭 좀 입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한번 봐보세요. 수능 점수는 합격생 예상 점수보다 이 학생 점수가 훨씬 더 높죠? 그런데 지금처럼 요게 점수가 극히 낮죠? 그래서 환산 점수로 돌려서 이런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 점수가 실제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대성마이밍의 지표가 잘못 잡힌 게 아니라 내신 성적의 입력이 제대로 안 돼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의대 상세 페이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사이트마다 각각의 대학과 학과에 대한 합격 예상 점수는
다르게 산정된다. 이거를 꼭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단 여기서 오해하실 건 어느 사이트가 훨씬 더 좋은 사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개 이상의 사이트를 구매하셔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 사이트의 성향을 판단하는 법도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일반적인 과는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향 분석이 가능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대라던가 그 다음에 스카이 최상위, 문과 최상위 학과는 그런 성향 분석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시켜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개 이상을 구매하셔서 본인 스스로가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컨설턴트하고 같이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대성 마이맥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대성 마이맥의 가군에 지금처럼 의대 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투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투수도 이렇게 가군의 지표가 나와 있죠.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몇 개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희대 의예를 보면 이 투수는 마이너스 7.21점이 이 학생은 모자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성 걸로 돌리게 되면 마이너스 3.8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디가 좀 더 짜게, 즉 합격 예상 점수를 높게 잡고 있나요? 맞습니다. 요것만 본다면 이 투수가 높게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경북대는 마이너스 3.65죠. 그 다음에 대성 마이맥은 플러스 1.41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봤던 건양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는 16.4점을 합격 예상 점수 안정값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2.17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가군에서 이 투수가 의대는 합격 예상 점수를 높게 잡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최상위권 이게 골고루 적용되진 않습니다. 나군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면 나군만 보더라도 좀 들쭉날쭉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영대가 마이너스 3.28로 불안하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대성도 마이너스 3.5라고 나와 있어서 얘네 두 개는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게 한림대였죠.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2.56점도 합격 예상 점수를 잡고 있는데 자, 여기 흥미롭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는 10.91을 예상 점수를 합격 예상 점수를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대학만 보다 할지라도 이 두 개 사이트의 합격 예상 점수가 다르게 잡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잡힌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전년도 합격생의 데이터가 치우치게 수집이 됐거나 아니면 보정값이 다르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유념하셔서 지원 대학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학을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대표적인 대학 보도록 할까요? 인하대 마이너스 3.68.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긍정값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순천향 인기가 많은데 여기는 마이너스 0.87을 잡고 있는데 여기만 보더라도 0.113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뭘 의미하나요? 그렇죠. 다군의 특징입니다. 다군은 정말로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안전지원도 모험지원대학도 따로 선별하기가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맞습니다. 또 하나의 사이트를 구매하셔서 그걸 종합해서 하시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일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께서 흥미로운 얘기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비교해 주신 유튜브가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같은 점수로도 여러분이 좀 더 좋은 대학을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반영을 해주셔서 정시 지원에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시 지원에 좋은 결과 갖기를 기도하겠습니다.